차 도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차를 우려내는 이른바 여러분 앞에 있는 차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차호도, 그 많은 차도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도구 전체를 먼저 계략을 하고 그리고 차도구의 가운데 핵심이 되고 있는 차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인문적으로 차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무 삭막하게 모든 것을 계량화를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면서 행복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즉 행복은 성적순, 행복은 숫자순이 아니라고 하면서 행복지수라는 개념으로 또 다른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은 이미 물리와 화학과 관련된 수치, 계량의 개념으로 모든 것이 전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을까요? 뭐 땅에 버티고 설 수 있을까요? 땅에 중력이 있기 때문이다. 중력은 뭐냐? 땅에 부심력이 있어서 땅이 잡아당기는 힘이다. 끝입니다. 그 중력 지수, 중력 계수가 어떻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학과 철학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한편 거기에 적당한 옷이 입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노동을 잘할 수 있더라도 그가 그 사회에서 활동하는 이상 그가 입고 있는 옷도 중요한 것처럼 역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현상에 옷을 입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머니 돼지가 우리를 포옹하고 있는 힘, 문학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간혹 그렇게 계량화되지 않는 문학적인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돼지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서 대생명이고 우리는 소생명일 텐데요. 소생명 안에 또 생명이 있겠지만 그 대생명이 소생명을 포옹하는 힘이라는 면에서 이해했을 때 중력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차를 우리는 도구에 대해서도 그런 의인법적인 설명을 못해보려고 합니다. 차를 하나의 생명으로 이해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차도 실제로 역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압축시켰다가 압축을 풀어놓는데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앞에 지금 차상과 차반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에 있는 이런 것을 차반이라고 하죠. 우리 지금 이런 차반이라고 하죠. 뭐 나무로도 만들고 대나무로도 만들고 쇠로도 만들 수 있고 플라스틱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등등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돌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걸 차반이라고 하고요. 차반이 얹혀져 있는 상을 차상이라고 합니다. 차상과 차반은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차반이 차상을 겸할 수도 있고 차상이 또한 차반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차를 우릴 경우에 차반은 차상에 붙여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붓거나 하는 일이 많은 홍차 같은 경우에는 차상에 반드시 차반이 필요할 수 있지만 차반 외에 차상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녹차는 차상이 차반을 대신하고 홍차는 차반이 차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구분하자면 차반은 차상 위에 얹히는 것입니다. 이 차반은 용도상에서는 건반, 즉 물이 그렇게 밑에 닿을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요. 물을 막 뿌릴 수 있는 수반도 있습니다. 재료상에는 죽반도 있고 목반도 있고 그리고 현대식 차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반과 차상은 지금 차가 압축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차에게 하나의 생명성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차의 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게는 적어도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무대인 것이죠.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나무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찻잎을 따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땡볕에서 또는 170도 이상 올라가는 솥 옆에서 불을 쬐어가면서 살청을 했고 또 많은 그 안악대들과 또한 그 농부들이 미생물 발효차의 경우 바깥에서 시들기를 하고 햇빛에 또한 그 말리고 햇빛이 없어 비가 오면 얼른 걷어들이고 빨래 걷듯이 걷어들이고 실내에서도 말리고 또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열풍을 통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증기를 통과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과해서 운남의 차가 심지어 본명으로 갔다가 본명에서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갔다가
타이완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운남 놀러 가는 사람 가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운남 가서 우려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역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차입니다. 농산물이 귀한 것을 안다면 차는 어쩌면 더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한 농산물에게 의인화된 생명성을 부과했듯이 우리는 차에게 또한 그만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 옷께서 200만 원이시라고요? 옷께서. 근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성 들여 만든 옷신들 왜 깨서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옷신들 왜 시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사람에게만 시자가 붙고 사람이 아닌 다른 존중은 다른 사물에는 시자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신다고 하는 마당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내리신다고 했는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입는 사람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면 그 옷신들 왜 깨서가 붙으면 안 되고 왜 시자가 붙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옷도 저 옷께서도 20만 원 하신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제 확장시킵니다. 차에게 깨서가 붙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차를 의인화시켜서 유사 생명을 위하는 것이 우리 삶의 확장이 되면 됐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내 자존심이 흐트러지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결국 대화라는 것은 사람끼리 수평적인 대화도 있지만 더 작은 것들과의 대화도 있고 더 큰 우주와의 대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움직이는 동물체와의 대화도 있지만 식물체까지 포함해서 다 동물체죠. 움직임이 없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존재들과 또는 인공적인 것과들도 역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 그 대화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없다고 봅니다. 차에서부터 먼저 대화를 하는 습성, 그건 한편 자신에 대한 엄청난 존중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높음입니다. 다른 존재에 대한 높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한 높임이 말을 곱게 할 것이고 마음을 곱게 할 것이고 그 마음과 말이 가족을 곱게 할 것이고 그 가족을 곱게 하는 말과 말이 사회를 곱게 하고 언젠가 평화와 공존에 이르게 하는 차의 코드를 실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차도구에 붙입니다. 차상과 차반을 차의 대지라고 이름 붙여봅니다. 그러면 차는 차호를 통해서 우려져야겠죠. 우려져서 찻잔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찻잔으로 가서 나와 만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합니다. 찻잔으로 가는 차는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사람과 만남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식어서 버려지거나 변질돼서 버려지겠죠. 아니면 실수로 쏟아지겠죠. 찻잔으로 간 차는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을 실현하고 아두를 보하게 됩니다. 그 아두를 보하게 되는 찻잔이야말로 차가 영원히 잠들 수 있는 다시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찻잔을 차의 호수로 비교를 합니다. 차도구는 차를 우리는 사람의 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차의 대지로서 사람과 만나는 벗이고 하나는 차의 호수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과 만나는 벗이라고 봅니다. 찻잔은 용도에 따라서 차를 크게 내는 일본 말차 같은 걸 내는 차완, 다완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에 뚜껑이 있는 개완, 차를 우리기도 하고 담아서 마시는 잔이기도 합니다. 개배, 뚜껑이 있는 잔, 뚜껑이 없는 잔도 있죠. 그 다음 차배, 일반적 찻잔이죠. 문향배, 차를 마시는 잔이 아니라 중국 차에 보면은 이런 납작한 잔과 그 높은 잔이 있죠. 높은 잔은 차를 마시는 잔이 아니라 여기에 먼저 차를 따르죠. 따라서 뚜껑을 이렇게 얹죠. 얹고 덮죠. 덮어서 빼내죠. 빼내서 향만 맡는 잔이죠. 왜? 이렇게 높게 돼 있으니까 직선화돼 있고 높게 돼 있죠. 그래서 향이 잘 가둬져 있죠. 그 향을 맡는 잔이죠. 그래서 그 문향배, 들을 문자를 써서 향기 향자를 써서 문향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양한 편의형 차구들이 찻잔을 대용하고 있습니다. 재료에서도 자사로 만든 찻잔, 청자로 만든 찻잔, 백자로 만든 찻잔, 문경식 사기 찻잔, 현대 재료로 만든 찻잔, 즉 플라스틱 찻잔, 알루미늄 찻잔, 스테인리스 스틸 찻잔 등 다양한 찻잔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형에서 대나무를 툭 잘라서 그 찻잔으로 대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차호와 함께 나오는 세트도 있겠습니다. 그걸 차호 투배, 즉 세트도 있겠고요. 차호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나오는 잔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트로 나오는 차호 투배, 독립적으로 나오는 독립배로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참 물이 묻고 자리를 정갈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설렁탕을 드실 때 자리를 정갈하게 하고 드실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종교를 떠나서 스님들이 쓰시는 이렇게 바리를 내놓습니다. 전부 다 깨끗하게 쓰려고 합니다. 다 막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다 씻어서 먹으려면 사람이 바뀌게 되죠. 네, 그러듯이 차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고 내 벗인 좌우와 차잔이 깨끗하기를 바라고 차에 대진 그 차상과 차반도 청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 수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 수건 어쩌면 차의 그 대지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하나의 정원일 수 있습니다. 정원을 꾸며주는 청소도구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정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차의 수건은 경우에 따라서 요 위에 덮어져 있잖아요. 차의 대지를 덮어져 있잖아요. 잔을 덮어놓기도 하고 차오를 덮어놓기도 하고 차의 대지를 덮어놓기도 하잖아요. 아름다운 꽃일 수도 있고 하나의 정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수건을 차의 정원으로 생각해서 실용성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용성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기능을 같이 하는 하나의 예술품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품이라고 해서 비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퀼트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천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시중에서 다른 용도로 나온 것을 그렇게 써볼 수도 있겠고 자신이 그렇게 아끼다가 했는데 약간 좀 낡아서 빛은 발했지만 아름다운 스카프로 차근을 대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차의 대지를 꾸미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차의 통, 차도 차통 속에서 한참 머무릅니다. 100g을 헐었다, 500g을 헐었다 해서 하루에 500g과 100g을 다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헐어내고 난 차를 또는 헐어서 마시기 전에 차를 머물러두는 공간을 장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 차엽관, 차엽을 담아둔 관 또는 차통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차통이라고 하게 되면 넓은 의미로 다 타통이고요. 차관이라고 하게 되면 손잡이가 있고 뚜껑만 있으면 관입니다. 차엽관, 우리가 보통 한국사회 차관이라고 하잖아요. 차관이란 말은 다관 또는 차관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관이라고 하는 게 약탕기처럼 약탕기가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뚜껑이 있으면 그건 관입니다. 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구멍이 별도로 존재하면 즉 물이 들어가는 구멍과 물이 나오는 구멍이 별도로 있으면 그건 호입니다. 호라고 합니다. 호로병이 호가 아니라 호로병도 호지만은 차호라고 부르는 것은 손잡이가 있든 없든 떠나서 물이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으면 호라고 부르는데 근데 다관이라고 부르는 이건 따라서 관이 아니라 호가 되겠죠. 차호가 됩니다.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차호도 아니고 다호도 아니고 다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차통입니다. 그러면 차통은 용도에 따라서 장기 보관형도 있을 수 있고요. 단기 보관형도 있을 수 있고요. 재료와 양식에 따라서 차의 종류에 따라서 밀봉형도 있을 수 있고요. 약간은 통풍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갈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차통은 차가 머물고 고향을 떠나기 전에 어린 시절을 보내는 마지막 자신을 위해서 잠시 숨 고르면서 한 시절을 보내는 동산이 되겠습니다. 차의 동산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차에 이제 있으면 물을 끓여야 되겠죠. 지금은 이런 전자포트가 또는 전기포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주전자가 있을 수 있고 쇠주전자가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마을로 친다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우물입니다. 둘의 우물입니다. 우물이 이뻐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듯이 차를 우리는 집에 갔는데 너무 이 전기포트라고 지저분해 있는 것은 좀 보기가 아름답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행주질이라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튼 끓인용 주전자가 있는데 그것은 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함께 누리는 차 잔도 누리고 차 호도 누리고 수반일 경우에 차 상도 누리고 차 호는 당연히 누리고 차 수건도 때로는 그 물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누리는 하나의 둘의 우물, 공동 우물이 되겠습니다. 차통은 동산이라면 차 끓임용 주전자는 차의 우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저는 차실 5상이라고 부릅니다. 차를 쓸 때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친구, 차실 5라고 부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 쓰는 도구를 아껴서 다 문방사우라고 부르고 문방오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글 쓰는 사람의 글, 쓰는 붓, 종이와 못할 것이 없는 차를 그릴 때 반드시 필요한 이 도구들을 저는 벗으로 삼고자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차실에 있는 5가지 반드시 있는 것, 5상 또는 차실 5로 부르고자 합니다.